를 좀 하고 갈게. 우리 예비고1 학생들인데요. 자, 우리 예비고1 학생들 일단 첫 번째 문제 되는 게 문법입니다. 자, 문법은 기초적인 문법 정리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심한 문법 정리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원래 이거 고2, 3 대상인데, 어차피 이거 여러분, 고2, 3께 더 쉬워요. 더 쉽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난이도를 뭐로 규정할 거냐인데, 일단 고1에서 특정 학교에서 특정 범위를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경우들이 많아. 자, 그래서 그거 포함해가지고, 여기는 좀 문제풀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 위주로 중심으로 갈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냥 고1을 해결하고 싶으면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특강인데 추가 비용 없이 여러분한테 듣게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특강이 진행이 될 거고, 이게 시간표는 나중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거고,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독서인데, 사실 제가 얘는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못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야 돼. 지금 일단 해운대고 가진 친구들, 그 다음에 부산외고, 브이외고, 얘네는 일단은 독서에서 분별돼요. 독서를 하셔야 돼. 독서 특강도 지금 개강이 되고, 여기는 열어드릴 건데, 어려운 거 감수하고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학인데, 자, 일단은 고전문학에서 변별될 거고, 그래서 고전문학 작품 정리는 쭉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거야. 기초적인 게 있어. 예를 들면, 개념어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 아마 부모님들께서 또는 여러분 스스로 들어야지, 어째야지 하다가 못 들은 경우들이 있을 텐데, 얘 지금 목요일이냐? 목요일인가? 목요일이지. 목요일 6시부터 9시까지인데, 이거 어느새 여러분, 여기 있는, 예, 토요일인데, 이 수업이 목요일에 보충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6시, 9시에 있는데, 이 수업이 OX 문제 한 400에서 500문제 정도를 다뤄요. 근데 얘네들이 벌써 여기서 진도는 200문제 정도 나갔을 거야. 그래서 이거 2월 중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중2, 3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1이지만 개념 OX 정리가 안 되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꼭 들으셔야 되고, 이거 라이브로 다 열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셔야 돼.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매일반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때 클리닉을 깔아서 평일 오후에 클리닉 시간을 좀 놔둘 테니까 와서 중간중간 공부 점검받고, 지금 잡아놓으셔야지 계약하면 시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특강으로 나갈 거고, 그냥 되든 안 되든 버티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이거를 원래 제가 메인반에서 메인반으로 쭉 했었는데 여기서 너무 양극화가 되더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어차피 최상위권은요 변별이 돼, 여기에서. 근데 나는 최상위권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얘를 자꾸 건드렸는데, 일단 자사고 기준으로는 필수예요. 특목 기준으로 필수야. 그래서 자사 특목 가는 친구는 특강을 와서 들으시고, 이제 일반고를 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는 해두셔야 돼.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특강을 여러 개 깔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 시간 되면 오셔가지고 들으시고, 추가 비용 없이 가급적 들을 수 있게, 또는 뭐 대폭 할인을 해드리는지 해서 여러분 좀 최대한 부담 없으시면서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잘 알고 계십시오. 자, 영상 끊었다 이쪽으로 봅시다. 첫 번째는 장르. 쓰자. 갈래라고 하는데, 장르와 갈래는 예술에서 형식적인 측면이라 그랬었고, 일단은 우리가 고전과 현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1894 가보 경전이라고 얘기해서 그 이전을 100% 고전, 이후를 100% 현대라고 하고, 자, 현대는 그 형식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에 자유시라고도 한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규정하는 거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고전 시간은 100% 뭐였다? 노래였다. 악보에 저어졌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를 갖췄어야만 됐다? 정해진 형식을 다루는 정형시에만 했다. 반면에는 자유시였다. 정형시니까 그 형태가 외적으로 보이는 외형율이었다. 얘는 내재율이었다. 이런 게 말끔하게 좀 잡히셨어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갈래를 일단 형식적 차이로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주제나 시대별 차이로도 볼 수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고대 가요만이 가지고 있는 주제적 특징이나 형식적 특징이 있었을 텐데, 얘를 주제로 분류를 하자면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었잖아. 첫 번째는 뭐였어? 개인의 감정을 얘기하는, 그걸 뭐라고 했니? 개인 서정시 또는 순수시라고 부른다 그랬었고, 두 번째는 목적시야. 근데 이 시절의 목적시는 뭐였다? 집단 무가였다고. 집단적으로 뭔가 제사를 지르면서 노예하고 그랬었다고. 그 두 가지 중간에 교집합인 경우도 있었다고. 필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을 우리가 이제 공무더가나 구지가나 정읍사나 황교호까지 얘기했었고, 인삼차는 인삼을 찬양하는 노래해서 안 한다 그랬었는데, 자, 필기 다 끝나셨으면 이제 인삼찬 하고 넘어갈게요. 잖아. 주제는 뭐야? 인삼 예찬이야. 자, 두 번째 물어보는 건 형식이라 그랬었는데, 형식은 갈래, 고대가요였고요.
이제 세 번째는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표현법. 자, 이제 표현법 중에 첫 번째 뭐니? 나를 얻으려면, 여기 화자가 갑자기 누가 됐어? 인삼이 됐다고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표현법 첫 번째 생각해보자. 뭡니까? 의인법 맞습니까? 화류법은 됩니까? 안 됩니까? 우화법 됩니까? 판단해봐. 자, 첫 번째.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의 속성이 빗댄 거, 시는 컴퍼먼트리스의 여사건, 여집합의 아닌 거를 제가 표현한 거야. 인간이 아닌 걸 인간의 속성이 빗댄 걸 의인법이라고 한다 그랬었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의인법 되죠. 왜? 인삼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대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의인법 되겠죠. 두 번째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이 아닌 것이 생물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생물이죠. 식물이니까. 화류법은 안 되는 거고, 원래부터 내는 생물이었던 거고. 우화법이 뭐니? 우화법은 인간을 동물에 빗댄 거예요. 그리고 비유법은 다들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쓸 때는 앞쪽이 원관념, 뒤쪽이 보조관념인 거 알고 있지? 앞쪽이 원관념, 뒤쪽이 보조관념인 거 알고 있죠? 앞쪽이 원관념, 뒤쪽이 보조관념인 거 알고 있죠? 국어가 애매하지 않아요. 이런 도구를 안 써서 그런 거야, 얘들아. 철저하게 국어도 논리적이고 수학처럼 공식처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엔 그럼 뭐다? 의인법 가능하지만 화류법이나 우화법은 안 된다. 자, 나온 김에 헷갈리는 개념 싹 다 정리하시고, 때때로 의인법이면 화류법이기도 하고, 우화법은 별개의 개념을, 우화법은 의인법 반대 순서니까 당연히 헷갈릴 일은 없어야 돼. 계속 정리하시고. 자, 하나 더 보자. 세 줄기 다섯 잎사귀 해를 등지고 그늘을 좋아하네. 자, 목적어 소수로 잡자. 누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이인삼이 좋아하는 거지. 자, 생략돼 있는 주어. 인삼이겠네. 얘가 좋아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무슨 법이 되는 거야? 의인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법 첫 번째, 여기도 의인법이고요. 여기도 의인법이죠. 여기서. 자, 그럼 결국 얘는 1번은 뭐야? 외양 묘사고요. 두 번째는 위치고요. 여기는 식생, 특성 정도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 이 외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필기 정리하시면 되겠어. 자, 잠깐 필기 좀 할게요, 여러분. 원래 현존, 현전, 조는 존재하는 이고 전은 전환하다 그랬었잖아.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의 가요. 자, 봐, 이제 고대 가요라고 하면 우리나라 고대는 삼국시대였잖아요. 고대 가요 중에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가 정읍사였다가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발견된 지 20년도 안 됐을 거야. 그게 바로 숙세가예요. 숙세가 좀 이따 정리할 거고,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현존 유일이 아니라 유이가 됐지, 얘 때문에. 자, 숙세가는 이거야. 이게 불교적 가치관인데, 자, 불교적 가치관은 내세 사상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야. 전생이 있을 거고, 우리의 현생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후에 내세가 있을 건데, 지금 전생 때문에 현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다 전생의 뭔가 때문인데, 지금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전에. 자기가 너무 힘들대, 집에서. 왜? 부모님이 너무 싸운대요. 우리 부모님도 많이 싸웠어요. 저 수능 치기 한 일주일 전에 날 세워서 싸우시더라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였나 봐. 뭐라고? 전생에서의 인연 덕분에 현생에서의 삶이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 너무 싸우지 말고 우리 이렇게 전생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숙세가였던 거고, 숙세가 좀 이따 준비되면 같이 보실 거고요. 자, 이제 향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내용을 낼 게 없어요. 진짜 뭐 글자도 몇 글자 안 되잖아. 다만 이제 여기서 낸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갈래, 세 번째 표현상의 특징이나 네 번째 내용상의 특징 같은 것들인데, 일단 표현법에서 다룰 게 없어요. 맞잖아. 뭐 비유법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직유법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결국에는 문학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이런 거야, 여러분. 역사적 인물.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역사에 이름이 남은 인물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선화 공주님도 공주였으니까 역사적 이름이 남았겠죠. 그 다음에 서동이라는 애도 역사에 이름이 남았던 애거든. 그래서 역사적 인물, 일단은 선화 공주님, 얘는 신라분이셨고, 그리고 서동이라는 애는 나중에 백제의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그냥 되게 신라에서 천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백제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라에서 좀 힘들게 살다가 선화 궁전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연애 조작을 해요. 그래서 선화 공주님 되게 안 좋은 소문을 돌게 만들어서 쫓겨나게 만들고, 그렇게 쫓겨난 선화 공주님을 자기가 데려와서 같이 결혼을 하고 살다가, 아무래도 이제 공주님이니까 자본도 있었을 거고 지능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주님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지능을 가지고 서동은 엄청나게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왕까지 올라가게 된다. 뭐 이런 설화가 있었어. 그래서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배경설화로 한다. 이런 단어들과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익혀두시면 되는 정도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룰 것들이 있는데, 갈래는 향가, 인대, 몇 구체, 사구체. 사구체는 이제 네 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각각 줄마다, 각각 행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 텐데, 그건 차차 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제도 표면과 이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표면은 뭐야? 선화공주님의 행동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서동이 선화공주를 사실 좋아한 거잖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선화공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서동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뭐 동요적이다, 민요적이다, 참요적이다, 예언적이다가 있는데, 이건 그냥 단어 뜻에 불과하고 하나씩 정리하면 이런 거야. 참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음해하는 거야. 모함하는 거야. 그럼 왜 참요적이 된 거냐면, 서동이 선화공주님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왜? 그러면 얘가 공주 자리에서 있질 못하고 쫓겨날 거니까. 얘가 사실 나쁜 놈이죠. 얘가 사실은 신분이 되게 천한 애야. 근데 선화공주님의 신분이 왕족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 그럼 선화공주님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화공주님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랑 똑같은 처지를 만들어서 사랑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음해하고 모함하니까 얘를 나쁜 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야. 자, 두 번째.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적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적극성도 하나 써놓을게. 두 가지 측면이야. 음해했다, 모함했다라는 측면, 또는 그렇게 할 정도로 뭔가 해법을 찾는다, 적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 됐니, 여기까지? 두 번째 이거야. 실제로 둘은 연애한 적이 없는데 소문을 내버렸잖아. 근데 결론은 그게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예언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노래가 퍼졌을 당시에는 노래 시점에서는 사실이 아니었으나 이후 사실로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예언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왜 동요적이고 민요적이냐면, 얘가 머리를 잘 굴렸죠. 꼬맹이들한테 엿 하나 주면서 시켰던 거야. 야, 이거 부르고 다녀, 애들한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부르고 다녔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민요로 있네. 이건 거죠. 내가 오징어 게임을 안 보다가, 왜냐하면 자꾸 재미가 없대. 그리고 쇼츠에서 맨날 결말까지 다 알려줘가지고 안 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설에 갑자기 팬더들이 한 30마리가 우다다다 다 오는 거야. 역시 중국몽의 상징이죠. 팬더들 막 갑자기 막 푸바오, 아이바오 이런 애들이 막 한 30마리가 이게 탈수고 막 달리는데, 거기에 동요가 딱 나와. 둥글게 둥글게 쫙, 둥글게 둥글게 쫙 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동요도 하려는가 보다 하면서 되게 뿌듯하고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그냥 오징어 게임에 나왔더만. 그래서 어제 봤어요. 오징어 게임 딱 정주행하고 나서, 그거네? 봐봐. 사실은 그 둥글게 둥글게는 너희 재민이 때 부르지 않았니? 안 불렀니? 둥글게 둥글게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재민이 때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솔직히 얘기해줘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다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 둥글게 둥글게는 재민이 노래였고, 그렇게 둥글게 둥글게 해가지고 3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3명 딱 이렇게, 뭐 5명 이렇게 하는 게 다 재민이 노래였단 말이야.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놀았을까? 아마 성인 돼서도 여러분이 뭐 워크숍 같은 거 가서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봐봐. 그게 원래 애기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전 세계인이 아는 노래가 돼버렸잖아. 이해됐어요?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 서동이라는 애가 자기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선화공주님을 일단 신분을 박살내야 돼. 그래서 음해하고 모함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힘을 힘드니까 헛소문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냈고, 그게 여러 사람들 입을 드나들면서 나중에 쭉 이렇게 이어졌다. 그래서 민요 성격도 있을 거고, 시작은 동요로 했다. 대략 이런 내용들을 특성으로 정리할 거니까 단어 뜻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필기 쭉 됐니? 네, 필기 쭉 해보시면 되겠고, 얘랑 엮어서 출제될 수 있는 게 이 서동에 관련된 배경 설화들인데, 차차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하시고 영상을 잠깐 끌었다 가겠습니다. 되게 슬픈 노래야. 봐봐. 오다 서럽더라. 서럽더라 우리들이요. 왜 서러울까? 자, 이제 역시 배경설화를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배경설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뭐 남자애들 다 군대 가잖아요. 안 갈 거니? 가야 돼요. 자, 그럼 봐. 군대 가면 서럽냐 안 서럽냐? 서럽지. 아, 물론 요즘 뭐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단 자유가 제한되잖아. 그럼 옛날에는 어땠을까? 더 심했겠죠,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노동요인데 왜 서럽겠어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사업에 동원된 사람들끼리 부른 노동요야. 그래서 어떤 불상을 만드는데 일단 진흙으로 뭔가 틀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진흙을 나르는데 여성들이 나르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노동요라는 설이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그런 노동요인데 이 노동요에서 중요한 건 주제죠, 이제. 그러니까 노동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 풍요에 이 풍이 뭐냐면 풍자법 할 때 그 풍이야. 자, 말 나온 김에 써보자, 얘들아. 풍자법 써보세요. 풍자가 뭐니?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내용과 의도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비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형식에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원관념은 숨기고 뭐로만 표현한다?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한다. 자, 기본적으로 풍자법은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비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풍이라는 한자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비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을 비판하는 거냐면 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인데, 자, 이 시절의 가치관은 뭐였다고? 불교적 가치관이었어요. 이 불교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계급을 아직도 인정하는 국가들이 태국과 일본이 있어. 그 중에서도 태국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완전히 이제 독재였고 지금도 태국 왕이 절대 권력까지는 아니지만 왕이 있고 일본도 왕이 있잖아요. 그럼 봐. 이런 애들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는 종교적인 또는 사람들에 대한 세계관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불교에서 어떤 일을 한 거냐? 이게 다 뭐다? 내세에서 뭔가 너희가 한 업보 때문에 너희는 지금 왕으로 태어났어. 너희는 지금 귀족으로 태어났어. 너희 지금 평민으로 태어났어. 너희는 노비로 태어났어 같은 계급을 공고히 하는 의식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 너희가 지금 일한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내세 업보를 쌓아서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니까 현실을 똑바로 살아. 그럼 해결이 될 거야.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럼 뭘 비판하는 거냐? 이거죠. 현실의 괴로움은 다 어디서 왔다? 너의 전생에서 왔다. 그러니 현실의 괴롭니? 지금 열심히 살아. 현생에서 업보 살지 말고 현생을 제대로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힘들다고 찡찡대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살렴. 이런 주제의 의식이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 뭐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는 뭐 나머지 별 내용 없습니다. 자, 필기 정리하셨으면은 넘어갈게요. 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필기가 있을 거니까 그 필기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도설과 별 내용 없어요. 역시 배경설화가 중요한데 이제 배경설화는 이거야. 태양이 두 개가 나타났어. 태양이 두 개가 나타나서 10일 동안 지속돼요. 네, 여러분 잘 보셔. 태양이 두 개가 떠올라서 10일 동안 지속이 됐다라는 것의 실제 의미는 이건 표면적 의미죠. 뭐겠니?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봐봐. 지금 낮에는 태양이 유일하죠. 밤에는 달이 유일하죠. 그럼 태양과 달은 뭐야? 유일하죠. 유일한 게 뭐야? 왕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야? 그래. 그래서 옛날에 일식을 되게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뭐겠어? 유일한 존재가 사라졌으니까 일식이 일어났다는 거냐? 왕이 부재한다는 뜻으로 해서 그래. 자, 그리고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 그럼 이것도 비유인 거야. 태양이 두 개가 됐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지. 왕이 두 명 됐다는 얘기야. 왕이 어떻게 둘일 수가 있을까? 반란했겠지. 됐어요? 그래, 반란이 있었다고요.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왕 vs 이쪽 왕 세력끼리 싸웠겠죠. 됐니? 자, 그럼 봐봐. 이제 결국 이 문제를 됐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도설가 봐봐. 뭐라고 나와있냐? 오늘 이에 사나 불러 뿌린 꽃이여 너는 고든 마음의 명과다 미륵주를 내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적으로 해결한 거야 이제. 근데 이 종교라는 게 그 시절에 뭐였니? 절대적인 진리고 가치야. 일종의 법 같은 거야. 그러니까 법대로 했다는 거죠. 법대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정선거가 있었어. 법대로 처벌하면 돼. 뭐 계엄이 있었어. 법대로 처벌하면 돼.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 시절의 종교는 법이었던 거고 그럼 종교라는 걸 어떻게 읽을 수가 있냐면 미륵잡을.
미륵이 뭐야? 그 시절에 이제 부처님들이잖아. 그러니까 좌불, 앉아있는 부처인, 미륵 좌불. 즉, 앉아있는 부처님 말씀대로 가면 될 것이다. 종교대로 갈 것은 될 것이다. 종교 경전대로 하자. 종교 경전. 그 시절에 법이라고 했던 것 그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필기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배경서라는. 여러분, 이제 뭐 야구 같은 거? 아니면 농구 같은 거 이제 보러 가면, 솔직히 이제 경기를 보러도 가지만, 뭐 치어리더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들, 요만한, 이제, 대포 망원경, 대포 뭐라 그러냐? 대포 카메라 들고 이제 막 이렇게 다 찍어주셔.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자들이 들고 오면 남자 선수 찍고 있을 거고, 이제 남자들이 이걸 들고 오면은 치어리더 이렇게 찍고 있겠죠? 그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배경서라는 뭐냐면, 그 당시 정말 지금으로 치면 칼이나쯤 되는 아주 예뻤다고 알려주는 수로 부인이라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자 이거요. 여기는 고위 관료고. 그러니까 고위 관료라는 게 자 예나 지금이나 세속적 가치에서 이 사람이 잘 나간다고 하면은 돈이 많고요. 명예가 있고요. 명예가 있다는 건 유명하다는 얘기야. 이름이 있다잖아. 명예, 이름이 있다잖아.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누구냐? 차은우야. 정확하게 누구냐? 카리나야. 요즘으로 치면. 자, 그럼 봐. 수로 부인. 그런데 그런 고위 관료의 부인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거의 카리나급으로 예뻤대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카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이 길 가다가 보니까 너무 예쁜 꽃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꽃이 어디 있냐면 엄청 서막한 절벽에 이렇게 꽃이 나 있더래. 그래서 야, 저 꽃이 이쁜데 누가 나 꽃 따다 줄 사람 없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아무 사람도 못 갖다 줘요 라고 했는데 아주 못생긴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됐니? 그래서 아주 못생긴 누군가가 나타나서 제가 창피하지 않으시면 제가 저 꽃 따다 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나와 있잖아. 붉은 바위 끝. 내가 이제 소를 끌고 가는 그 사람이었는데 부인께서 내가 소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손을 놓게 하시고 내가 그런 꽃을 따다 드려도 부끄럽지 않으시면 내가 꽃 따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배경설화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주제는 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수로 부인의 요청에 응답한다라고 읽으시면 되겠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또 추가로 붙여요. 이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면적인 건 이런 거지. 자, 꽃이라는 건 뭐니?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결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제로 이런 일화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형식인데 당연히 사구체인 건 당연하고,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면 가정이죠. 뭐뭐를 해드릴게요. 가정과 가정에 따른 행동, 이렇게 정보가 분류가 돼 있더라. 필기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이런 데서 변별되기보다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아마 내신에 낼 텐데 거기서 변별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쭉쭉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필기하면서 보세요. 첫 번째는 배경설화인데, 수로 부인이 너무 예뻤나 봐. 그래서 동해에 있는 용이 납치를 했대요. 납치했으면 어떻게? 이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로 부인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위협하면서 불렀다는 그 노래고, 주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로 부인의 무사 귀환을 희망하고 있고, 사실 뭐 내신이다 보니까 그냥 요식행위에 좀 불과한 그런 것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형식적인 특징에서 몇 가지 좀 이게 4개로 쪼개서 봐야 될 건데, 일단 7개 글씨로 되어 있는 4줄, 그래서 사구체였고, 자 이제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볼게. 이제 이 거북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배경설화에 따르면 용일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 근데 왜 거북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면은 부지가의 계승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어떤 절대적 존재나 또는 우리의 기원의 대상이었든지, 우리가 요즘 보면 뭐 모든 게 다 대통령 탓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것 비슷하게 그 시절의 절대자를 거북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게 거북이 탓이라고 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배경설화 용이 될 수도 있겠고
구지가를 계승했을 때 그 거북이가 될 수도 있겠고, 결국에는 그게 용이 됐든 구지가의 계승이 됐든지 간에 절대자거나 기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불렀잖아. 불렀으면 여러분, 자, 봐. 거북 명사죠. 명사 뒤에 붙었죠. 얘 조사죠. 자, 이 조사의 종류가 뭐니? 첫 번째, 혹격조사입니다. 불을 호자를 써서 혹격조사라고 하는 거고, 혹격조사가 붙는 순간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대화체가 된다 그랬죠? 자, 하나 더. 원래 거북이는 사람이 아닌데 대화 상대로 했으니까 당연히 의인법 되는 거야. 화리법은 당연히 아니고. 그러면서 거북아 수로우인을 내놓아라 라고 뭐 했니? 명령형 어미를 썼죠. 두 번째는 명령형 어미. 두 번째, 남의 분열을 빼앗은 죄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면서 네가 한 것이 잘못이라는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근거죠. 그래서 먼저 주장을 던져놓고 근거를 두 번째 행에서 정리한대. 됐니? 자, 그럼 이 부분의 전개 방식에서 첫 번째, 얘 역할이 뭐냐? 거북아라니까 불렀다, 부름. 두 번째는 근거와 명령. 자, 그리고 전형적인 구조 중에 하나인데, 만약이라고 가정과 그 가정에 따른 협박까지 있는 구조가 일반적인 구지가에 나타났다는 구조기도 하고, 가정과 결론 또는 가정에서 뭔가 전개 방식이 시작한다는 측면이 특이하다고 본 거야. 진짜 사실 별게 없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이 역사가 너무 짧아서 그래. 우리 국문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된 거 아무리 빨라도 1945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이제 겨우 한 80년 지났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80년이라는 세월이 되게 짧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한 40년 동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럼 봐봐. 1985년쯤 됐잖아.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한글 맞춤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때도 잠정적으로 만들어지고 40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되게 이 시기에 초기에 되게 원시적인 수준에서의 국문학적인 내용을 아직도 그거 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다루는데, 사실 이건 이미 중학교 때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 교과서에서 얘를 거의 다루지도 않아. 어쨌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은 학교별 선생님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내신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 건드려는 드리는데, 정말 별 내용 아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얘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니까 거기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면은 별 내용 없고 넘어갑시다. 영상 잠깐 끊읍시다. 필기 다 하셨죠? 자, 이제 무죽지란가 이런 건데, 저도 여러분 같은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맨날 게임하고 아무 생각 없고, 니네가 아무 생각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지 뭐. 자, 그럼 봐봐. 뭐는 뭐야? 추모예요. 누구를 추모하고 있어? 죽지라는 화랑. 자, 그런데 이미 이름에서 이제 보이시면 알겠지만 이 화랑을 뭐하는? 추모하는 노래. 그럼 볼 필요가 없어. 첫 번째, 항상 주제 잡으라 그랬고, 죽지랑을 추모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군다나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훌륭하게 얘기를 하겠어. 주제는 뭐야? 그렇죠. 죽지랑의 추모와 예찬이야. 두 번째, 형식은 몇 구체다? 8줄이야. 그래서 8구체 한가. 이 죽지라는 게, 이 죽이라는 게 대나무 죽자잖아요. 그리고 이게 뜻 지자야. 그러니까 대나무와 같은 뜻이 있다니까. 대나무는 절개, 지조잖아. 그래서 지조와 절개가 있던 사람이고, 사실 여러분 이 지조 절개를 지키면 사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조 절개를 지키면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가 더 높다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간봉을 그림에 모든 것이 실험하는데 아름다운 나타난 얼굴이. 자, 그럼 봐봐. 왜 실험하겠냐고. 자, 맨 처음에 계절적 배경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계절적인 배경에도 모든 자연이 실험한대. 자, 그럼 여기서 주어 잡아. 모든 것 실험한다. 주어 서술어잖아. 그럼 봐. 모든 것이 주어인데 얘네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데 감정을 가졌으니까 첫 번째 무슨 법 되니? 의인법 되죠. 자, 두 번째 화리법 되니? 화리법도 되죠. 왜냐면 생각을 해봐. 모든 것은 모든 자연물이야. 그럼 모든 자연물 중에는 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들이 슬퍼한다 그랬으니까, 자, 생물을 가지고 슬퍼한다 이게 아니라 무생물을 가지고 슬퍼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화리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슬프다는 감정은 인간만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이 아닌 애들을 인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인간의 톡성을 갖고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인법 되시겠죠. 자,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내려 하옵니다. 이 부분인데 갑자기 무슨 얘기일까? 자, 죽지랑의 얼굴이겠죠. 그럼 이 죽지랑의 얼굴이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과거에는 예뻤어요. 어린 시절에는 차은우였어. 이 22살의 정우성은 진짜 존나 예뻤어요. 정우성이야. 20대의 정우성이야. 그리고 이제 90대 정우성이야.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50대의 정우성이야. 지금의 정우성이야.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죽지랑이랑 화랑이 과거에 되게 아름다웠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한다? 시간의 흐름. 그런데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읽는 거다? 시간의 흐름 플러스 죽지랑의 죽음 상황이라고 읽는 거야. 왜? 그만큼 늙어서 죽을 상황이 됐으니까. 정우성은 그냥 드립 친 거니까 필기하지 말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린 시절이라고 읽으시면 되겠고, 늙음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그런데 돌이켜보잖아. 그 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갔다는 거죠. 찰나의 순간으로 지나갔다. 눈 돌이킬 사이에 그렇게 지나갔다. 라고 하면서 이 시간이 너무 빨랐다라는 화자의 그 느낌 또는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왜냐면 봐봐. 재밌는 건 항상 훅훅 지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쉽게 느끼고 있는 거고. 필기 다 되셨죠? 계속 봅시다. 만나 뵙도록 기회를 지으리이다. 자, 낭이여. 그릴 마음의 여울길이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으리까?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런 거야. 자, 어쨌든 이제 죽지랑이 죽은 상황.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회를 희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맞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 죽지랑을 불렀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무슨 법? 도노법 불렀으니까. 그릴 마음의 여울길이. 내가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화자의 정서가 지금 어떻게 남아있냐면 쑥이 우거진 마을, 즉 죽지랑이 죽고 허무함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을에 잘밤이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죽지랑이 죽은 뒤의 아쉬움이나 마음 듣고 얻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은 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두 가지로 보는데 아쉬움이라고 해석을 하고 끝낼 수도 있겠고, 또는 자, 다북쑥 우거진 마을. 그 마을의 의미가 여러 가지일 텐데, 다시 죽지랑이 죽은 뒤에 조용한 마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는 재회가 가능한 미타찰 같은 그런 공간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뭐 사실 확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정도 그냥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대략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도만 여러분이 보셨으면 될 것 같고, 필기 되셨으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처용가 볼게요. 이라는 분이 계셨고, 자, 이분은 어디선가 밖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즉 얘도 이제 용왕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비운 거지.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추정컨대 아랍계라고 추정이 되고, 왜냐면 그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쪽에서 뭐 귀족 집안이거나 또는 왕족이었는데 여기까지 흘러왔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후대에 받았겠죠. 신라 귀족으로 대우를 받았겠지. 자, 그럼 이제 처용이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자, 기가를 했는데 뭔가를 발견했네. 자, 표면적 의미는 뭐니? 아내와 다른 남자가 있는 거고, 이면적으로는 얘를 역병의 신이라고 본다면 아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비유했다고? 서울 밝은 달에 밤들이 돈이다가, 여기까지는 상황. 자, 들어와서 내가 자려고 봤더니 뭘 발견했니? 이불 속에 다리가 이렇게 4개인 걸 발견했대요. 그럼 생각을 해봐. 하나는 아내의 발이었을 거고, 이 2개는 뭐야? 가 된 거지. 이 새끼 누구야? 가 된 거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열받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보면은 사실은 정말 죽이고 싶을 거야.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사람을 증오하고 막 화가 나야 되는데, 처용은 어떻게 대처했다고? 어쩔 수 없지 라고 관용을 보여줬다고. 그 관용에 누가? 역신이 감동을 했대. 그래서 앞으로 당신 얼굴 있는 곳엔 제가 안 갈게요 라는 전설이 있었다고.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처용이 돌아오게 된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뭐니? 아내와 다른 남자가 있는 상황.
그리고 남자는 누구였다고요? 역병의 신, 역신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처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처용의 반응은 어땠다고? 야, 둘은 내 것이고 둘은 뭐야? 어쩌겠냐? 라고 하면서 관용했고 수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얘들아, 관용이 있고 수용이 있고 체념이 있는데 둘 다 받아들인다는 거는 비슷하지만 뭐가 다른 거냐면, 관용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야. 체념은 어쩔 수 없이 의지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관용이라고 워딩을 받는 게 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처용의 관용. 그래서 결국에는 처용의 관용에 감동받은 역신이 앞으로 당신 얼굴 있으면 안 갈게요 라는 그 배경 설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뭐 서리법 같은 거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걸 얘기해도 옛날 고전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정리 필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셔야 돼. 손으로 필기 한번 하고 안 하고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시는 어머니와 백성들을 어리석은 아이라고 여기신다면, 자, 문장 구조 잡자, 얘들아. 임금은 아버지다. 자, 봐봐. A는 B다 꼴이지. 자, 첫 번째 무슨 법? 은유법이야. 자, 두 번째 신하는 어머니다. 인데 사랑하시는 관현사용 전성음이 다음에 붙어 있죠. 자, 그럼 얘들아 봐. 이것도 당연히 은유법이에요. 얘도 은유법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어 서술어의 주어 관형어 서술어 구조로 들어와 있잖아. 자, 이걸 우리 뭐라 그러지? 유사 통사 구조의 반복이야. 동일하진 않지. 뭐 때문에? 관형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 유사 통사 구조의 반복, 오케이. 자, 대꾸되니 대꾸?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대꾸를 지역적으로 보면 대꾸가 안 돼. 그러니까 자,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이렇게 쓰면 얘는 100% 대꾸 확실이야. 그런데 여기 중간에 뭐가 지금 낑겨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이 정도 들어가도 80% 이상은, 왜냐면 봐봐. 크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 정보량으로 봐도 60% 이상은 지금 대꾸가 되고 있잖아. 3분의 1 빼고는 대꾸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대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기준으로는 대꾸로 봐야 되더라. 근데 내시 기준으로 선생님 마음이니까 그건 참고해 보시라고. 계속해서 볼게요. 어린 백성들은 어리석은 아이래. 주어는 서술어야. 아이다, 아이라. 됐니? 자, 그러면 질문. 백성들은 어리석은 아이다, 아이라고. 자, 얘랑 얘는 유사통사구조 반복이니 동일통사구조 반복이니 그러면. 신하는 사랑하신 어머니여, 백성들은 어리석은 아이다. 자, 이거 두 개 비교해봐. 이거 동일통사구조, 유사통사구조야. 유사야, 동일이야. 통사구조가 언제나 알잖아. 문법구조잖아요. 동일하잖아. 주어, 관형어, 서술어. 주어, 관형어, 서술어. 동일하잖아요. 여긴 동일통사구조야. 아, 선생님 뭔가 꺼림칙한데요? 그렇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라고 때문이고 얘 때문이야. 자, 근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고랑 라고가 있어요. 고랑 라고가 뭐지?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의 조사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 얘는 그냥 뭐가 붙은 거야? 인용절을 이끄는 인용절에 조사가 붙은 건데, 잘 들으셔, 여러분. 누가 여기냐고. 누군가가 여겼을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묶이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정리하면 얘랑 얘는 뭐가 맞아? 동일통사 구조가 맞아요. 그리고 이 뒤쪽은 이 전체를 라고 여기신다면 누가 생략된 주어가. 됐니? 만약에 그렇게 통치한다면 백성들이 사랑받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뭐 하고 있어? 권계하고 있어요. 권계라는 거는 권유라고 봐도 되는데 정치적인 견해를 권유하는 것을 권계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주제가 나왔네. 주제는 당연히 뭐겠니? 정치적인 권유 또는 상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권계라고 한다. 됐죠? 좀 더 가보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권유를 했는데, 그렇죠? 각자 역할을 다하자. 각자 신분에 맞게 행동하자. 각자 역할과 신분에 맞게 행동하자. 자, 그런데 이건 표면적인 거야. 이면적인 건 뭐야? 이거야, 사실은. 백성 탓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누가 잘하면 니네가 그렇게 여기면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각자 잘한다는데 이면적으로는 누구?
임금이나 신하의 직분을 다해라. 그러면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알아서 움직일 것이다. 어떡하지? 힘들어서. 사실 이거 자동으로 꺼지는 거 좀 시간 좀 길게 해놔야 되겠다. 자, 마지막 볼게요, 이제. 자, 19채 한가니까 마지막에 뭐가 있다? 얘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두 번째 형식자의 특징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19채 한가고, 아시다시피 19채는 4줄, 4줄, 2줄이었죠. 여기 그리고 2줄의 맨 처음 이 시작이 뭐였다? 낙구. 이 낙구가 나중에 뭐로 이어진다? 시조의 종장 첫 3음절로 이어지더라. 됐니? 이게 처음에 뭐였다? 감탄사였다. 시조에서도 처음에는 감탄사로 나타나다 나중에는 감탄사가 아닌 것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 라고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 국문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필기하시고, 자, 한다면 앞쪽은 가정 또는 조건이죠. 그 가정과 조건에 따라서 결론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되셨죠? 자, 필기 정리해 주시고, 정말 별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여기서 변별 될 수도 있는데 좀 노력을 해야 돼. 그거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변별되는 건 약간 노력의 문제인 것 같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정도 고생을 하면 어쨌든 결과는 좀 내셔야 되거든. 자, 같이 볼 건데요. 일단 배경설화부터 설명을 좀 하고 갈게. 배경설화는 이제 신라랑 그 당시에는 외였죠. 지금은 일본. 좀 얘네가 안 좋았던 상황이었어. 굳이 뭐라고 이걸 따져야 될까? 상황에서 이제 등장인물은 3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3명이 하랑이야. 말이 좋아서 호연지 이건 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해외여행을 다니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미성년자라서 혼자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년이 되면 친구들끼리 놀러 갈 수도 있겠고 혼자서 놀러 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해외를 혼자 갔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 가보는 곳이니까. 근데 그 위험한 것들 어쨌든 내가 뭐 극복하면서 견디면서 가는 것도 되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으니까 호연지기가 길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네가 국내 여행을 다니는 거고, 호연지기라는 게 일종의 용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 대담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화랑들은 지금으로 치면 대학생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여행 같은 거 다니면서 경험도 쌓고 그리고 이렇게 용기나 대담함, 호연지기도 기르고 이제 이러려고 하고 있었는데 뭔가 사건이 터졌어요. 뭘 발견했냐면 혜성을 발견했어. 근데 혜성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었잖아. 얘는 뭔가 특이한 천체 현상인데 옛날 사람 특이한 천체 현상에 뭔가 의미를 담았었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태양은 유일하죠. 그러니까 태양은 누구의 왕의 상징이라 그랬지. 그런데 여러분 봐봐. 혜성은 대낮에 태양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 혜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왕만큼이나 빛날 수 있으니까 얘도 권력을 충분히 가지면서 왕한테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왕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발견을 한 거고, 그런 존재를 발견해서 왕들한테, 귀족들한테, 그 당시에 관료들한테 정보에 알린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건 여태까지 지문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의미들이고 이면적으로 읽어야 돼. 자, 결국 무슨 얘기냐?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신라 지방이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경주를 수도로 해서 막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끔씩 이쪽 동네에서 왕 말 안 듣고 반역을 준비했던 애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반역을 준비했었던 세력이 있었을 거고, 이 반역 세력을 도와주려고 어디에서 일본 애들하고 이렇게 쿵짝쿵짝 해가지고 이렇게 일본 애들이 이 반역 세력에 도와주려고 왔을 수가 있겠지. 아마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화랑들이 여기를 실제로 여행을 갔든 아니 여기 소속이 있는지 간에 이 3인의 화랑이 이 반역 세력의 움직임을 인지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반역 세력의 움직임을 정부에 알려서 얘네가 준비하기 전에 토벌을 해버린 거죠.
정부에 알렸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왜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 반역 세력도 진압이 됐겠죠. 그런 배경설화나 이면적 정보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배경설화가 세팅이 돼 있고 필기 보시면 다 그런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저 따라오시면 옛 동쪽의 물가, 그러니까 동해안을 따라서 쭉 놀아가 보는 거예요. 그 화랑들이 쭉 올라가 본 거야. 쭉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됐니? 뭔가 혜성이 나타났어. 그래서 혜성이 나타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가 이제 끝나고 있는데 다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옛 동쪽의 물가. 그 옛날 사람들이 놀던 성 같은 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 놀러 다니고 있고 여행하면서 경험하면서 효연직이 기르고 있는 거죠. 됐니? 그렇게 해서 산도 구경하고 이렇게 쭉 구경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됐어? 자, 다시. 옛 동쪽의 물가고 여기에 성에 이제 어떤 성이었냐면 여기가 왜군이야 이제. 그래서 여기에 성은 과거 왜군이 침략했을 때 봉화 같은 걸 올려줬던 그곳이고 아니나 다를까 현재도 그 일이 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아마 왜군이 자주 쳐들어오는 그런 장소에 가서 내가 왜군들이 오는 걸 발견한 거고. 된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고사를 인용하면서 또는 고사를 회상하면서 야 옛날에도 이런 일 있었지 라고 하면서 넘어간 거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삼화의 산 보심을 오러 왔고 그래서 삼화 새 꽃이니까 그 당시에 화랑이 그 화랑이잖아. 그래서 세 명의 화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 세 명의 화랑이 그 산을 보러 그 성터를 보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됐지? 여기까지. 다시. 얘 동쪽의 물가에 이렇게 왜군이 침략을 왔을 때 봉화를 올리던 그런 곳이 있었고 그런 곳에 지금 화랑들이 호연직을 기르러 여행을 하러 왔고 여행을 하러 와서 봤더니 뭐가 있었다고? 달도 부지런히 불을 켤 바에 길슬뼈를 바라보고 혜성이여 살인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체를 얘기를 한 거고 천체 중에 뭐가 있었어? 혜성이 등장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혜성이라는 거는 불길함이고 여기서의 불길함은 뭐라고요? 반역 또는 왜군의 침략을 얘기할 것이고 그 왜군의 침략을 먼저 발견하고 정부에 알린 사람들이 되는 거지. 역시 19창가니까 낙구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야 혜성이 등장했네 라고 해서 혜성이 있어 라고 이제 알리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던데 이게 아무래도 옛날 거를 해석하다 보니까 현대국어로 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배경설을 바탕으로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고 주제는 결국 무슨 얘기다? 세 명의 화랑이 혜성을 발견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함.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